정말 놀랍습니다. 대만의 미래를 이끌 젊은 리더들이 하나둘씩 한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한자를 대신해 한글을 선택하며 기술 혁신의 열쇠를 찾아가고 있는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잠깐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만의 조선업이 무너진다면요? 중국에 삼켜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가족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마저 무너진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안첸입니다. 대만의 선박 부품 회사 다청테크의 기획팀장을 맡고 있죠. 제 사무실은 고층 빌딩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요. 벽 하나 가득히 난 창문은 대만의 항구를 내려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잔잔하게 일렁이는 바다와 빽빽이 늘어선 선박들. 그 풍경은 언제나 안정감을 주곤 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푸른 물결 속에 뭔가 검고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내가 섞인 바람이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회사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대만의 조선업은 전 세계 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과 한국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만은 여전히 선박 부품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죠. 특히 다청테크 같은 회사들이 개발한 핵심 부품들은 그 정밀성과 내구성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기술력조차 이제는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거대 조선소들이 다청테크의 기술을 독점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중국의 조선소에 의존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죠. 그날 작은아버지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첸 지엔화는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가득 채운 임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요구사항을 더 강화했습니다. 부품 가격을 11% 낮추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갈아타겠다고 합니다. 회의실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알았죠. 제가 중국과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몇 달 동안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내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리안, 현실을 직시해라. 우리 회사의 매출 80%가 중국 조선소에서 나오는 걸 알잖니. 괜히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동은 하지 말거라.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아버지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중국에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 결국 우리 회사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중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사업 때문만이 아니었죠. 제가 아버지를 잃은 것도 결국 중국의 봉쇄 때문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팬데믹 초기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중국 당국의 봉쇄 조치로 돌아오지 못했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결국 타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은 내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분노로도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그때부터 제 안에 뿌리 내렸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리안, 너는 너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해. 그건 회사를 망칠 수도 있는 일이야. 아니에요, 작은아버지.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의존하는 한 언젠가 더 큰 위험에 처할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리안, 넌 아직 현실을 모르는구나. 우리는 중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어. 내 아버지도 그걸 잘 알았을 거다. 작은아버지의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변화는 위험을 초래하고 안전한 길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다면 왜 제 가슴은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하게 뛰는 걸까요? 작은아버지가 회의실을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다청테크는 더 이상 중국의 조선소들이 요구하는 가격이나 압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존도가 높아지면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방을 찾았습니다. 첸 후일인.
다청 테크를 일구어낸 분이자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는 기억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문득 떠올랐어요. 한국과 협력해 조선업 기술을 발전시키던 시절, 낡은 설계도를 펴놓고 밤을 새워가며 기술을 개발하던 이야기들.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였지. 그때 우리는 기록의 혁명을 만들었어.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다만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저는 서랍 속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설계도와 메모들 사이에서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상자 안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오래된 설계도, 프로젝트 계획서, 그리고 손으로 직접 적어둔 메모들까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작업에 쏟아부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료들을 뒤적이는 동안 제 시선을 끈 건 낡고 구겨진 노트 한 권이었어요. 표지는 바랬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지만 그 속의 기록은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노트를 펼쳐들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체로 빼곡히 적혀 있는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대만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 과정, 협업 기록,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꼼꼼히 적어 놓은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노트의 중간을 넘기자 전혀 다른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글. 할아버지가 왜 한글로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것도 노트의 상당 부분이 대만어가 아닌 한글로 쓰여 있었죠.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적어놓은 문장들은 대만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더 효율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한글을 사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글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리의 단위를 조합해 정보를 압축적으로 기록할 수 있으며 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자의 형태이다.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한글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기록의 혁명은 언어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였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하던 그 혁명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집착하던 이유가 단순히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문장이었죠. 한글로 기록된 정보 체계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중요한 내용을 대부분 한글로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대만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들, 특히 정보의 구조화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한글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멀어지면서 그 모든 기록은 빛을 보지 못한 채 묻혀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과거의 협력을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의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이해하려면 그가 왜 한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완전히 해독하려면 한글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할아버지의 노트를 계속 읽어가며 결심하게 되었어요. 한글을 배워야 해. 그래야 할아버지의 기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 일과는 별개로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인터넷을 뒤지며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초등학생들이 보는 학습 영상을 참고하며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체계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단어 하나를 읽어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지만 점점 익숙해질수록 할아버지의 기록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죠. 그의 메모 속에는 기술적인 내용뿐 아니라 한국과의 협업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이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글의 체계성을 이용해 설계도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대만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한글의 음절 구조를 통해 정리할 수 있었고, 정보의 오류를 줄이며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신이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강조했던 혁신의 열쇠는 한글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걸요. 다청테크가 중국에 계속 의존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했고, 그 길은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 속에 분명히 존재할 거라 믿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히 거래를 넘어 할아버지가 꿈꾸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열쇠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과의 거래가 회사의 혁신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선 할아버지의 기록을 완벽히 해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할아버지의 서랍에서 발견한 낡고 구겨진 명함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김정환, KMS조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분만이 할아버지의 기록을 완성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명함 사진을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혹시 이분을 찾아줄 수 있어? 며칠 뒤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안, 이분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KMS조선이라는 초대형 조선소의 오너셨어.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전설 같은 분이었는데 은퇴하고 부산 근처 섬에서 지내신대.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협력자가 바로 그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아.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게.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잔잔했지만 제 마음은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하자 찬 공기가 뺨을 스치며 정신을 깨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목적지로 향했어요. 택시가 부산항을 지나 다리를 건너며 바다를 가로지를 때 바다 위로 펼쳐진 다리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높고 웅장했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정환이라는 이름. 할아버지의 마지막 단서. 그리고 이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확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끝은 차가워졌죠.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길을 따라 걷겠다는 결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택시가 멈추자마자 저는 빠르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언덕 위로 고급 저택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곳은 마치 외부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요새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택으로 다가가던 중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언덕길을 타고 저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량의 문이 열리고 나이가 지긋하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가 김정환 회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존재감과 눈빛의 날카로움은 쉽게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지나치게 작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환 회장은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히 무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리안 첸이라고 합니다. 대만에서 왔습니다. 제 할아버지 첸 후일인 회장님을 아십니까? 김정환 회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듯한 표정이었죠. 첸 후일인? 그렇다면 자네가 그의 손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들어오게. 여기까지 찾아오느라 고생 많았네. 김정환 회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준 건 의외였습니다. 그가 손짓하며 안내하는 대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접실에 앉자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잘 계신가? 아주 오랜만에 그의 이름을 듣는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계세요. 예전처럼 뚜렷하게 말씀하시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연구하셨습니다. 김정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답군. 첸 후이리는 절대 멈추는 법을 몰랐지.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건 대만과 한국이 조선업에서 손을 맞잡던 시절이었네. 우린 함께 많은 것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지. 하지만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대만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모든 게 틀어졌네.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첸 후이린과의 협력이 끊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네. 늘 마음에 걸렸지. 할아버지께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들을 남기셨고, 그 기록들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한글로? 김정환 회장의 눈이 다시 반짝였어요. 그렇군. 그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건 우리의 협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네. 기술을 표현하고 구조를 분석하는데 한글이 가진 장점이 컸으니까. 그래서 저도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록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정환 회장은 깊은 감탄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군. 첸 후이린의 손자답고만. 그 열정과 끈기는 분명히 그로부터 물려받았을 게야.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작은아버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통화를 받을지 말지 망설였지만 중요한 전화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 같습니다. 밖에 나 괜찮네. 김정환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허락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고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급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중국 측에서 내가 한국에 간 걸 알아버렸다. 그들이 화가 잔뜩 나 있어.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회사가 큰일 날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공포가 담겨 있었죠. 중국 측이 내 한국 방문을 문제 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내려놓자 김정환 회장이 제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전화였나 보군. 무슨 문제라도 있나? 저는 침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중국 업체에서 제가 한국에 온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화를 내고 있고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해서. 김정환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단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어요. 리안 군, 상황은 대충 알겠네. 자네가 한국까지 온 이유도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말일세. 네. 하지만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제가 이곳에 온 걸 그들이 알게 된 이상 중국과의 거래는 완전히 끊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겠지. 김정환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침 첸 후이린이 남긴 기록이 있다는 걸 듣고 나니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군.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봤어요. 김정환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첸 후이린은 항상 더 나은 기록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네. 특히 우리가 함께 개발하던 기술 중 일부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들을 남겼었지. 중요한 단서라니요? 자네 할아버지와 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연구했네. 첸 후이리는 그 과정에서 한글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게 우리의 협력을 더 강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연구는 결국 미완성으로 남았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나도 첸 후이린이 남긴 자료를 일부 보관하고 있네. 그리고 그 자료는 지금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그 자료가 중국 측의 압박을 이겨낼 방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네. 자네가 할아버지의 기록을 이해하려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걸 듣고 확신이 들었어. 자네라면 할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걸 완성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김정환 회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첸 후이린이 남긴 기술은 단순한 설계 방식이 아니야. 정보의 압축과 분석,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만들어 보자고. 그러니까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네. 내가 가진 자료와 자네의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충분히 가능하네. 첸 후이리는 이미 그 방향을 제시했어. 문제는 그걸 실현시킬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지. 김정환 회장은 자신감을 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그걸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완성할 기회를 얻은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김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나도 기쁘군. 오랜 시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안함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과거를 떠올리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어요. 자, 그럼 준비를 해보게. 내가 가진 자료를 정리해서 자네에게 넘겨주겠네. 그리고 한국의 유력 조선업체들과 연결할 기회를 마련해보지. 그런 게 가능할까요? 당연하지. 과거에 내가 구축한 네트워크는 여전히 유효하네. 첸 후이린이 보여줬던 가능성은 지금도 유효하니까.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힘껏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환 회장은 저를 한국의 여러 조선업체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의 신뢰와 지원 덕분에 저는 할아버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중국 측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력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청테크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다청테크는 한국과의 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꾸던 혁신은 현실이 되었고 저는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정환 회장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 편지에는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안 군, 자네는 이미 첸 후이린을 뛰어넘었네. 그리고 나 또한 자네 덕분에 과거의 미련을 버릴 수 있었네.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게. 함께 만들어낸 그 길을. 저는 편지를 가만히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김정환 회장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길. 그리고 그 길은 이제 제 앞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걸 이해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리안 첸이 한국까지 찾아온 이유, 그 중심에는 한글의 힘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 한글. 첸 후이린이 발견한 그 잠재력은 단순한 기록의 도구를 넘어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였던 셈이죠. 리안은 할아버지가 남긴 한글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 한글과 기술의 결합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